자, 그러면 이어서 진짜입니다. 김남훈의 인물 흑역사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뉴스는 인물입니다. 인물. 이번 주에 뜨는 인물, 그 다음에 지는 인물.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진짜 이야기. 네. 김남훈의 인물 흑역사. 이번 주는 네, 업앤다운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일단은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 네. 다운은 또 이상호 기자와 연관이 있는 분. 이상호 감독과 연관이 있는 분이죠. 지나치게 이거 후임들은 쉴드 쳐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딱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바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장 네. 경수 형님. 지역 지자체장을 사실 우리가 주요 인물로 거론하는 거는 최초죠. 상당히 영광인 거죠. 그렇죠. 거리나는 그냥 영광이죠. 또 이런 굉장히 어떤 유령 매체에서 다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유령 매체요? 유령 매체. 유력 매체죠? 유령 매체요. 다른 또 이분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직위원장이신데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분에 관한 어떤 뉴스가 부산영화제 기간 동안 뉴스가 약 5,000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서병수 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또 5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500건 중에서 한 300건 정도는 뭐 치맥 파티를 했다. 아니면 어디 친선을 도모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단신성이 있고요. 나머지 200건 관련해서는 큰 화제가 됐었죠. 이분이 9월 24일입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영화 다이빙배를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슈의 인물이 됐는데요. 이 키워드가 바로 이제 근부정치를 알 수 있는 이제 키워드 검색 결과인데요. 그 해당 발언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그분은 미미했네요. 내용이 그렇죠. 없었죠. 이 파란색이 이제 긍정인데 이 긍정 내용이 뭐냐면은 자선 활동이라든가 어디 시설 방문 이런 내용들이고요. 9월 24일 그 발을 하면서 확 치솟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이제 말을 안 했어요.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대박이네. 네, 계속 영화인들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야 할 사람이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슈의 인물, 또 다운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또 여러 봉준호 영화감독 이런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이야기는 냉면집에 가서 이 육수가 20년 동안 장사된 냉면집 가서 30년.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예. 정말 그런 명가에 가서 여기 뭔가 문제가 있으니 뭐 빼라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영화제를 지켜야 할 조직위원장이 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 보러 안 오셨어요? 저는 사실 그분 오시길 바랬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참 인간적이고 양식이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미안할 테니까 또 이렇게 또 그런 자리를 안 만들었다. 네. 근데 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분이 이제 선거운동 6.4 지방선거 때 선거를 하면서 문화경제, 문화부산 이런 걸 많이 주창을 하셨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당선되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문화예술계 인사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영화제라든가 또 하나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역에서는 부산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굉장히 이게 큰 한 이슈인데요. 뭐냐면 지금까지 부산문화재단의 그 대표 이사장은 부산시장이 이제 역임을 해왔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이제 해왔는데 공동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직접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민간에 이행한다고 하고서 계속 공모를 하다가 어떤 분을 지금 이분을 이제 부산문화재단 대표 이사장으로 지명했냐면은 최상윤 그 명예교수 이제 부산 쪽 그 교수 한 분을 이분을 이제 딱 꽂은 거예요. 이제 임명했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15개 시민예술문화단체가 공동을 이뤄서서 절대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부산문화재단 대표 사장에 3번 공모를 했다 떨어진 분이에요. 3번 공모했다 떨어진 분을 상위 직급인 이사장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장은
자기랑 같이 경쟁했다 떨어진 사람을 상전으로 야, 이거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3번 떨어진 네. 사람한테 대학 입학 자격을 준 거랑 똑같네. 그렇죠. 네. 장학금을 주면서. 네. 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 상황이 되니까 부산에 대표적인 그 문화단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예총이고 민예총인데 네. 예총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고요. 민예총은 진보적인 성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민예총은 사실 이번에 다이빙벨 개봉을 도와줬던 그렇죠. 분인데 네.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예총이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그렇죠. 문화단체인데 근데 더 웃긴 건 이분들도 뭐냐면은 반대를 예총, 하시고. 이 최상윤 이 명예 교수님께서 예총 회장을 12년만 했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난 3번 연임을 하면서 12년간 했던 사람이 이제 더 상위 단체의 단체장이, 이사장이 됐는데 그 밑에서 그건 12년간 보통 이게 축하해줄만 한데 축하하거나 네. 무조건 밀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성명을 낸다는 거는 야, 아사히하고 산케이가 공동으로 지금 그렇죠. 한국 검찰을 조지는 거랑 네. 똑같네. 야, 근데 뭐 부산에 현지 취재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있는 어떻게 다 알아? 분들, 그 이제 문화계 인사분들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부산 국제영화제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의 문화예술계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관에서 내는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지원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거나 너무나 좀 걱정되는 분이 올라오니까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또 원래 재단 이사장은 원래 그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문화계가 아니라 이번에 기업인을 좀 들여오자. 좀 영입을 하자. 그래서 좀 돈을 좀 꺼내게 하자라는 취지였었는데 그래서 개방한 거였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개방적으로 한 이유가 이제 그야말로 펀드라이징, 그렇죠. 펀드라이징. 재정 확충을 위해서 좀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근데 75살 되신 명예교수 분을 모시고 또 그분이 그 이미 3번이나 사장 공부에 떨어졌던 분을 이사장으로 앉히니까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게요. 한두 네. 번 떨어지면 보통 안 하는데 3번씩이나 속된 말로 쪽팔려서 잘 안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역계 인사들이 서병수 시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답변을 못 해주니까 더 답답해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부산 비엔날레 관련해서 그 감독을 외국인으로 들여오면서 이 부산 비엔날레도 외국인 행사가 되어버리고 나서 되려고 됐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니 그 문화경제 문화부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게 없냐, 왜 이런 거에서 제대로 안 굴러가냐 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고 또 이분이 이제 부산의 어떤 문화예술을 어떻게 중흥시킬 거냐에 대한 그 답변이 나왔던 게 뭐냐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런 아시안 게임 지금 인천이 난린데요. 네. 재정난 때문에 지금 네. 난리예요. 그리고 뭐 대형 무슨 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토건적인 발상을 하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서 제가 또 인터뷰를 좀 하면서 우리 병수 형님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런 게 부산에서 개최가 되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인이잖아요. 부산시장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잘 활용했으면 할 수 있죠. 라이징 인물로 충분히 업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4일 날 그 속내를 비쳤다가 집중파를 받았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언급을 안 했어요. 네.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영화계 인사들이 계속 언급을 완전 찍힌 하니까 거지 이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부정추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기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청와대 그분 한테 보시라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액션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큰 재미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을 생각했을 때 그 불투명한 행정과 또한 전시성 사업에 치중한다는 거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그냥 한번 얘기하고 가는 이슈이겠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문화예술 쪽 인사분들에게는 그냥 자기 인생 걸린 얘기예요. 자기 인생 걸린 얘기. 좋습니다. 지는 인물 서병수 부산시장. 네. 이번에 참 정말 어빙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마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뜨는 인물 정말 궁금한데
어떤 인물입니까? 뜨는 인물은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텔레그램의 창업자. 다시 할게요. 저가 어디였어요? 다시. 잠깐만. 이름이 네. 그 두로프인가? 제가 잘못 쓴 것 같죠. 네. 자,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앞에 제가 성만 해 알기로 그냥. 두벨로프인데. 두벨로프 맞죠? 다시 한번 큐. 자, 이번에 뜨는 인물. 네. 또 외국인입니다. 또 외국인 남자예요. 지난 시 너무 지금 지난주에 마윈 가지고 재미 봤거든. 예. 각각 다시 네. 뭐 이런 거에지 계속 미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세계적인 뭐 지식에 아주. 아유. 자, 누굽니까? 바로 두벨로프 텔레그램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요? 두벨로프. 두벨로프.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두벨로프라는 그 러시아 출신의 그 창업 전문 기술자인데요. 네.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못 가진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못 가진 거면 일단은 수억 달러의 자산가, 돈을 갖고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7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그래요? 예.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천재구나. 그리고 젊음. 어. 20대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외모. 외모. 엄청 잘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건 별로 안 부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별에서 온 그대 네. 도민준의 환신이 아닐까. 혹시 사진 우리가 있나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럼 우리 세 명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그 머리 사진을. 크게 한번 봐. 네,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남자는 머리 큰 사람이 최고. 머리 커야지. 머리 꺼야지. 근데 돈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돈 왜 많대. 대단하냐면은 그 러시아의 그 천재 엔지니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그 VK라고 해서 러시아의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만들어서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큰 히트를 쳤는데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다가 푸틴 정권이 정보 요청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반정부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그 공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그 공문 받은 거를 자기 VK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딱 올려버렸어요. 저 이런 거 받았어요. 근데 저 이거 정보 제공 안 할래요. 그렇게 하고 카카오톡 좀 배우란 말이야 이런 거. 카카오톡이 지금 이 시점에 150만이 지금 빠져서 망명을 했다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톡 관계자, 네이버 관계자도 지금 망명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어느 네. 신문에 보니까 국정원 관계자도 망명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가 보니까. 네, 근데 망명 나와서 얘기가 드릴 말씀인데 네. 그렇게 하고서요 이제 퇴출당했죠 회사에서. 네. 퇴출당하니까 이제 독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만든 서비스 바로 텔레그램이고요. 이 텔레그램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어요. 또 독일어로? 네, 영어로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는 메시지 서비스를 하면서 광고할 계획이 없다. 왜냐?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수억 달러 자산가라서 사실은 상해 임시 방송 광고가 왜 없냐는 문의가 사실은 가끔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혹시 광고를 안 하는 정책이 있냐?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은 없다. 특별히 관심들이 없다 아직 광고에. 혹시 이 보고 계신 광고주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알려드립니다. 혹시 광고주도 까나요? 네? 광고주도 까나요? 광고주도 깔 거구나. 알고 있으면 까야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저 파리크레짱 예. 그쪽에서 광고 주겠다고. 네.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기사 좀 내려달래요. 이상호한테 기사를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난 사실 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월급이 네.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점잖게 끊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나봐. 그걸 우리 또 애들이 다 녹음을 해놨어. 그래서 그거를 기사 썼잖아요. 파리크레짱 광고 조건으로 기사 내려달라 요구. PD 수첩까지 나갔다 우리. 추정 60분에. 그 이후로 사실 네. 광고 문의가 한 건도 오고 있지 않는데. 선배 발음을 좀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 좀 내가 뭐라 전에 그랬는데?
빠리까 샹. 발음을 했다 지금 진짜. 발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속내가 나온 거죠. 네, 여하튼 뭐 광고를 특별히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블레프 이제 이 회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 확실한 그런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번에 그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나니까 발빠르게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고, 진짜? 아, 한국어 버전. 그리고 또 발빠르게 한국어 개발자를 그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맙다. 좀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는 게. 여기 지금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방 인원이. 네. 그쵸. 근데 그걸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인으로서도 기민하게 활동한 부분이 참 멋있다. 또 철학도 있고, 러시아 정부에게 반기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대척점에 나오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회사가 바로 이제 네.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야, 진짜 뜨는 인물하면서 또 그 와중에 또. 네. 야, 챙길 것도 챙겨. 일단은 그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각각 인터넷 소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가를 보면 재밌어요. 야. 먼저 텔레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텔레그램. 감성 키워드 나오는 것들이 갈아타다, 출시하다, 빠르다, 치솟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긍정적인 그렇죠. 단어들이 검색이 되는 그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검색을 해보면 감성 키워드 순위가 음. 좋아하다, 음. 압수수색, 어. 혐의, 억울하다, 필요하다, 서버, 국정원, 내용 찾다, 수사, 정부, 정보, 검찰. 그거 어떡해요? 어떡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갔는데 이걸로 말을 만들면 압수수색 받고 참 사실 우리 억울합니다. 네. 뭐 불러서 검찰에서 와서 하라는데 정부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아 진짜 근데 사실 그거절절 그 네. 쉴드를 좋다. 치자면요. 네. 좀 더 카카오톡 쉴드를 치자면은 그 미국도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안 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더 많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끔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카카오톡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 흐름 흘러간 게 너무 미숙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합병 발표 기자회견 때 바로 전날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죠. 서버 보안합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서버 보안 여부는 여기랑 관련이 없긴 해요.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은 그렇죠. 제출되니까. 또 그 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실시간 감청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죠. 기술적으로. 하지만은 3일마다 취합을 해서 메일을 보내준 게 국정원으로 보내준 게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었고 또 그 다음날 고문 변호사가 라디오 출연해서 텔레그램은 PC 버전이 없기 때문에 뭐 쓰기 불편하다라든가 뭐 보안이 취약한 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어긋난 내용을 했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고문 변호 이용자들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왔을 때 거부도 못할 겁장이라고 왜 나약한 인터넷 기업에 돌을 던지냐고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터넷 IT 쪽은요 감성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네. 아이러브 스쿨, 네. 싸이월드, 프리첼. 그다음에 프리첼 다 이제 그런 잠깐 라이징했다가 사라져갔던 그런 인터넷 그렇죠. 그건데 또 카카오톡도 자칫 순간 저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저렇게 네. 돼요. 그또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다음이랑 네이버 봐도 네.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가면 형편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네이버에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걸까요? 근데 네이버도요 지금 유탄 맞았어요. 아, 그런가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이용자가 5천만 명이 일본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만큼 써요. 일본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일본 구구 단체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라인은 한국 정부가 모두 이걸 살펴보고 있다. 구구 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거가 레퍼런스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금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일단 신뢰에는 분명히 영향이 미치겠네요. 그 지금 일본에서도 라인 이용자들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고요. 정부의 잘못된 IT 정책 때문에 기업이 망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똑바로 된 제처를 못하니까 기업이 망가진 걸 우리가 리얼타임을 보고 있는데 이재용 다음 대주주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또 페이스북에서 이런 게 더 싫으면 누가 이재용 다음 대주주 이재용? 이민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민가. 뭐라고? 이런 게 싫으면 이민 가셔야죠.
아, 그분이 그랬어요? 네, 그렇게 썼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써있어요. 진짜요? 네, 네. 오. 그렇게 어떤 시민운동, 뭐라 써있냐면은, 그 권력에 대해서 대응 못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 기업만 이런 환경 살기 싫으면 이민 가셔야죠. 이재용이? 네. 그래요? 페이스북에 써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황스럽네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아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카카오톡에 찾아보세요.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카오톡 이용자 여러분들 안녕 점점점 하셨나요? 오늘은 돌아보고 사과드리고 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이 그 공식 사과문의 내용이 이게 완전 비문이에요. 마치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회원 5,000명의 카페 운영자가 글 올리는 것처럼 점점점 부끄럽고 아픕니다. 우리의 기반이고 지지해주던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이용자들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고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신뢰 회복 프로젝트로서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행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외양간 프로젝트래요. 우리가 소예요 그러면? 이용자가? 여하튼 그거는 이제 네이밍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문체를 저렇게 친근하게 뭐 쓰려고 한 노력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거는 카카오톡의 몫이 될 것 같고요. 진짜요? 여기 지금 저희 인터넷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와 설전이 붙었는데 여기서 이 씨가 누구냐면 이재용 창업자 맞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시나요?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셔가지고 아니 이달 왜냐면 검색까지. 이재용 대표가 그동안 카카오톡 네.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한국에서 기업하는 기업인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나 과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인가라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일주일 동안에 어떤 발언을 했냐? 대표는 서버 보안 여부 모른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이제 겁장이라고 이용자들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다이어그램 순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수색 영장에 거부한다. 서비스 중지. 수색 영장을 받아들여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 망한다. 즉 어떻게 하도 우리 망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어떻게 본다면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따지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 결국 해촉됐습니다. 다음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대주주께서는 이민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주주 고문변호사 대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을 때 이용자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서비스 써야 되나? 자, 그러면 전문가신데 우리 SNS 전문가신데 하나 말씀 여쭐게요. 현재 시점에서 150만이 망명을 했어요. 네. 텔레그램으로. 외신에도 크게 좀 보도될 상황인데 앞으로 이 망명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일어나는 게요. 여기 텔레그램 이용자는 일단 저도 이렇게 딱 열어보면 딱 요 멤버들이에요. 일단 뜨는 분들은. 그러니까 망명은 하는데 네. 텔레그램을 카톡처럼 일상화된 그렇죠. 것처럼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텔레그램 사용자 추천, 그 친구 목록에 이제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북한산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이런 분들, 중장년층 분들, 또한 조카 사진 올리는 20대 여성분들, 자녀 사진 올리는 3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정말 커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한 달 정도에 어느 정도 이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카톡의 대응이 지금까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텔레그램에서 한국 개발자를 뽑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또 200명 방사용 제한 인원 해제한다고 하고, 동시에 또 카카오톡에서는 자기 비문화 하겠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더 저항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얼마나 그 네티즌들의 신뢰를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판단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2달 전에 샴푸 나이트에서 만났던 여자분은 텔레그램 안 뜨는 거 보니까 이용자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샴푸 나이트? 자, 아니 그 드림인 거 아시죠? 네네. 텔레그램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텔레그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로상 줘야 돼. 정말로. 공로상을 꼭 줘야 돼. 공로상 줘야죠. 네. 그 텔레그램 이용자가 약 5천에서 6천만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150만 명으로 갑자기 치솟고 있으니까 네. 텔레그램에 지금 현재 뭐랄까요 사세 확장에 제일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 카카오는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뭐 사실 그러기 때문에 IT 발전의 가장 큰 인프라는 민주주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DJ가 이런저런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민주화 기반을 통한 IT 산업의 기초를 닦았다 하면서 네.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 박근혜 정권이 우리라고 그러기가 좀 친한 것 같다면 우리 박근혜 정권이 IT 기업의 패망에 어떤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정권으로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카카오를 네, 대충 정리 멘트 이렇게 날렸는데 네. 또 지금 중요한 말이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왜냐면 너무 깐 것 같아가지고 이해는 해요. 근데 억울한 심정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저항을 못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면 메신저 서비스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게 되면 이걸 누가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매 맞으시고 제대로 보완하시고 더 잘 되시라라는 겁니다. 네, 여하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조질 땐 조지시고 아이 진짜 정말 이런다고 다음에서 광고 주겠어? 아이 저 다음에 친한 사람 많아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이제 상해 임시방송 이제 4회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이렇게 주로 우리가 비판적인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김강훈 씨 같은 경우에 외부 특강 인사로 상당히 그렇죠. 박수를 받는 분이신데 혹시 다음에서 또 연락이 안 올까봐 또 마지막 또 챙기는 부분을 저희가 또 마음 아프게 또 지켜봤습니다. 제가 요즘 강연 요점 들었는데 전교조, 노조, 어디 노조, 어디 연맹, 어디 연합 방송일 뿐 방송 1분 너무 진지하지 말자.